2022년 5월 27일 금요일 오후 4시 34분입니다. 어제 날짜인 2022년 5월 26일 비트코인 시황 영상 보고 난 후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1시간봉 2평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. 2평으로 매매를 하고 2평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 구간에서 2평이 이 정도로 모였으면은 이거는 참고할 만한 데이터나 가치가 있어요. 분석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왜냐하면 과거에 이 정도로 모였던 적이 없잖아. 모든 2평이 지금 엑조디아가 또 모였잖아. 한번 올리는 것까지 봤으니까 그 다음을 또 봐야겠죠. 근데 2평이라는 게 원래 뭐냐면 이렇게 올렸다가 내리면은 2평들이 단기가 쭉쭉쭉쭉 따라와요. 그랬을 때 이렇게 바닥을 지지해줬을 때 올리면은 그 흔히 말하는 골크, 데드 크로스 이런 걸 또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하라고 2평을 이야기한 겁니다. 2평을 제가 원래 안 쓴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로 모였으면은 이게 근거가 되는데 왜 안 쓰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게 400일 2평인데 그 앞선 브리핑에서도 여기서 맞고 내린 걸 볼 수 있다. 저항으로 볼 수 있다. 근데 여기서 한 방에 가야지가 아니라 쉽게 올랐으면은 쉽게 떨어져요. 그거 당연한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요번에도 그러니까 저항으로 작용을 했어요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싹 다 정배열이 되고 올리면 그 다음엔 아주 높은 확률로 얘를 뚫습니다.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냐? 제가 늘 말했던 3, 3번의 규칙. 한 번, 두 번, 세 번. 이 3, 4번의 규칙에 의해서 뚫을 확률이 조금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꼭 이렇게 뚫는다는 게 아니라 뚫을 확률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 결과론적으로 내리고 있는데 내리는 걸 봤던 이유는 완벽한 정배열이 됐을 때 이 친구는 한번 만나러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내린다고 해서 풀롱 이런 게 아니라 잔 움직임을 맞출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거는 좀 보면서 매매를 해야겠죠. 그리고 방향을 잘 모르고 좀 자신이 없으실 때는 막 떨롱을 받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지지를 하고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다시 이렇게 한번 확인하러 온단 말이야. 이런 거를 조금 보고 하셔야 돼요. 뭐 큰 시간봉 프레임에서 다이버전스가 뜨는지 아니면 여기서 저점을 높이고 올리는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야 돼. 이거 뭐 제가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. 제가 다 맞췄으면 한 100조 정도 있었겠죠. 저한테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. 오늘 비트코인 움직임은 한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. 나오는 걸 보고 확인한 다음에 매매를 하는 게 저는 가장 높은 승률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캔들 각도가 너무 살벌하고 꼬리가 길어서 올해는 못 들었고 아주 짧게 롱을 친 다음에 소년익절 했습니다. 매매 내역을 한번 복귀해 보면 우선 저 위에서 숏을 쳤다고 했죠. 뭐 여기서 풀익절 이건 당연히 아니고 분할익절 하면서 100%까지 수익률을 가져간 거겠죠. 당연히 그게 트레이딩이고 코베스트는 익절하기 전에 스크린샷을 찍어야 돼요. 아직 그 종료된 포지션을 쉐어하는 기능이 없습니다.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도 숏을 좀 매집했습니다. 숏을 왜 잡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. 우선은 이 캔들이 뜨고 기분 좋았던 적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. 이 4시간봉 미친 비석 이걸 보고 일단 첫 번째 근거로 잡았고 두 번째 근거는 제가 옛날에 말했던 그 토끼 패턴 꼬리 줄 때 들어가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. 이게 결과론적이 아닌 게 뭐냐면 일단 저희 방에 계신 분이 수익 실현을 했다고 축하해드렸고 숏 잡았다고 얘기를 했고 왜 잡았는지 설명을 했죠. 2시간봉 토끼 4시간봉 비석형 캔들이네요.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. 오전 5시 3분이죠. 그러니까 나온 걸 보고 판단한 게 아니라 그려지고 있을 때 패턴이랑 제가 하는 캔들로 매매를 진행했던 겁니다. 토끼 패턴 이거는 이제 제가 더보기에다가 패턴 영상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요번에 다 줄 알았습니다. 제가 숫자를 잘못 셌는데 여기부터 숫자 세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셌었어야겠죠.
이렇게 하나 둘 셋 이러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세 번째는 뚫는다고 3, 4번의 규칙 세 번째 뚫는다고 여긴 닿질 않았죠. 당연하겠지만 한 개, 두 개 여기에 좀 닿아줄 줄 알았습니다. 저도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근데 캔들 각도가 좀 이상해서 여기서 이렇게 쌍봉 이런 캔들이 뜨길래 이거는 일단 조금 내릴 확률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평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더 꼬여주면은 완벽한 정배열이 될 수 있거든요. 그 2평 관련된 거는 여기 그 옛날 타이롱님 이동평균선인데 골크 데드크로스 그걸 보고 매매해야 된다고 얘기도 브리핑에서 했었는데 일단 골든크로스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. 이거는 여기 레퍼런스를 걸 테니까 쌍바닥, 삼바닥을 했을 때 골크가 뜰 수 있다. 이걸 한번 보시는 게 좋겠죠. 지금은 이 노란색 선까지 내려와야 골크가 뜹니다. 노란색 선까지 이렇게 말리고 올라가야 골크가 뜨는 상황입니다. 4시간봉에서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었죠. 4시간 상다의 힘으로 좀 올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. 작도를 전부 다 가리고 캔들만 보자면 지금 이 위치는 그러니까 위와 아래의 중간의 위치에 있잖아요. 저는 이런 데에서는 매매를 안 합니다. 지금 여기 위에서 잡은 숏을 분할로 익절하면서 아직 들고 있고 이 롱이 저를 죽이면 그때 추후 재진입각을 보는 게 좋겠죠. 그리고 내려간다면 이 이후에 움직임을 보고 숏을 분할 익절한 다음에 롱 각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작도를 다시 켜보면 일단 뭐 나왔기 때문에 작도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 보라색 채널에서 지지받고 여기 선에서 반등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게 또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. 다만 조금 우려스러웠던 건 뭐 여기서도 이렇게 꼬리가 길었지만 올라갔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예외라고 봤던 게 뭐냐면 이렇게 꼬리 작업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. 이번에는 꼬리 작업도 안 하고 그냥 올렸기 때문에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. 여기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롱을 박는 게 아니라 그 디테일하게 작은 봉까지의 캔들, 꼬리, 패턴 이런 걸 보고 들어가는 거지 뭐 선에 닿았다고 무조건 롱, 숏 이런 게 당연히 아닙니다. 제가 위에서 숏을 잡았을 때의 근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캔들을 보고 매매를 진행하는 겁니다. 노란색이 60일선인데 노란색 선까지 꼬고 올라갔을 때는 조금 힘있게 올라갈 수 있지 않나. 그러면 전부 2평이 정배열이 된다. 그리고 이 1시간짜리 2평은 3번 들이받게 되면 뚫릴 수 있지 않나. 지금은 이렇게만 보고 있습니다. 장기, 중기는 이전 영상에서 너무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찍은 영상들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확인해 주시고 물론 당연히 확인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그럼 그냥 나오는 거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